일단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자 이모인 심혜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카 원이자 제자 원인, 정우영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카 투이자 제자 투인. 윤광훈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가족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책은 일단 저는 과학 이 고비를 넘겨라 힘과 운동이라는 책으로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과거에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게 힘과 운동이라는 파트였는데 그 파트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딸과 아빠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좀 더 쉽게 풀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다음에 조카 1이 읽은 책은 위험한 과학책이란 책이고요. 이 내용은 과학에 관심이 많은 과학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두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읽은 책은 롤러코스터가 사라졌다이고 제목 그대로 롤러코스터가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책 중에서 저희가 발표할 책으로 선정한 책은 과학 이 고비를 넘겨라라는 책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모가 발표한 인상 깊은 구절을 듣고 과학과 나의 삶의 관련성에 대한 아이디어가 번뜩 꼈다. 라고 조카 원과 투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은 책이기도 하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저의 과거를 과학의 눈으로 반추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추를 해볼 수 있게 된 가장 인상적인 책의 구절이 사이클 선수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리털을 제모하기까지도 한대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40km 주행을 할 때 다리털의 유무에 따라서 무려 82초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저희 조카들하고 나누면서 저희 셋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만화로 표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 만화를 소개를 하자면 제 만화의 제목은 지각을 피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울면서 자전거를 타는 제가 있는데 저는 통학을 자전거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지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잦은데 오늘도 지각이야. 나는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나 봐. 애들한테 뭐라 변명하지? 하고 울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나의 터럭들을 그간 소중히 지켜왔건만 지각을 피하기 위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 하고 깔끔하게 다리털을 제모한 저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50m 달리기 측정을 할 때 맨날 3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다리털이랑 팔이랑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나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려봤습니다. 제가 50m 달리기를 하면 거의 항상 꼴등이었는데, 네, 그래서 신발끈도 공기 저항을 받을 것 같아서 신발끈을 풀어버서 달리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신발끈 풀으면 신발이 벗기더라고요. 신발끈 대신 벨크로라는 다른 말로 찍찍이 나는 신발을 신어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입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운동화에다가 선물을 받고 싶어 운동화를 내놓고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운동화를 보는 동시에 실망하며 아빠가 싫다고 했을 때 아빠가 너무 슬펐을 것 같은 기분을 공감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큰아이가 읽은 책이 제목이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인데 간략한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일단 먼저 인디언 꼬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랑 같이 숲속에서 인디언이기 때문에 숲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금 보았을 때도 반성도 할 수 있고 뭔가 되새겨볼 만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할아버지랑 그 인디언 꼬마가 같이 산으로 산책을 올라가는데 그때 인디언 꼬마가 혼자서 막 놀다가 막 방울뱀을 만나게 돼요. 근데 방울뱀이 뭔가 독이 있었던 방울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물릴까 봐 되게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아이의 얼굴 앞에 자기 손을 이렇게 가리시고 독사한테 대신 물리신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죽을 위기에 처해셨는데 내 아이가 달려가면서 할머니한테 달려가면서 할아버지한테 저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는데 할아버지가 난 잠깐 쉬었다 금방 뒤따라가마라고 말하셨는데 이 책에서 할아버지가 되게 뭐든 잘 하시고 되게 강인한 그런 분으로 나오시는데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때인 것 같고 뭔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난 것 같아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적어봤고요. 네, 마무리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그 손녀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편지 내용이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처럼 저희 뭐라고 쓴 거야?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 네. 둘이 서로 다른 책을 읽었는데 주제가 같은 거였어요. 주제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타임머신을 읽었고 저는 데니송이 적은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다를 대해서 읽었습니다. 타임머신 이야기는 영화를 보셔서 알고 계시듯이 1895년에 타임머신이라는 기계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 그러니까 미래가 얼마나 궁금한지 하여튼 타고 갔다가 거기서 있던 일을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다시 또 미래로 향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래가 되게 암울했어요.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더 이상 발전하고 변화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어서 연민은 느끼지만 그들을 경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됐다고 주인공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명 겉으로만 남아있는 그 문명 속에서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그 세계를 그 주인공이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변화도 없고 변화의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계는 어차피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데니송 아세요? 아시는 분? 데니송이 나와서 데니송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주시죠.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공학자? 네. 데니송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국인 최초로 테드에 나왔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 보면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하라고 로봇 다빈치라고 말한 이유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로봇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고요.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만든 자동차가 있어요. 발명품이자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였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무인 자동차, 그냥 자율 자동차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가 브라이언이라고 맹인들이 직접 주행하는 차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인들이 직접 주행하는 차를 만드는 건 미친 짓이다, 멍청한 짓이라고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항이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의 동료 교수가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변화라는 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나오면서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데 실패는 좌절의 적이라고 말하면서 도전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회는 이 사람이 시간여행자가 봤던 그 먼 미래처럼 아마도 문명은 갖고 있대 그냥 거죽뿐인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책 속에는 제가 읽은 책은 어린이가 닮고 싶은 조선의 고집쟁이들이고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조선에는 어떤 전문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이 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민인생이라는 사관이 있었는데 왕을 쫓아다니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시시콜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자 왕이 편전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민인생은 병풍 뒤에 숨어가지고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기왕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된 것은 신념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민인생 사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민인생이라는 이런 사람이 어떤 그런 막 후시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칭찬해 주고 싶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취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어렸을 때 애들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도, 그러니까 좀 크니까 이제 책을 잘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억지로 데려왔더니 중간에 다 놀러 나갔어요. 네. 자기 역할을 이제 쓰고는 갔어요. 그래서 자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제가 이제 리버보이를 고른 이유는, 이거는 소설책인데 읽어보니까 이제 인생하고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생각해 보니까 되게 순탄했어요. 제가 되게 순탄했는데 요새 이제 아들들 키우면서 되게 버거운 거예요. 진짜 버거워요. 그래서 큰 바위 덩어리를, 저는 순탄한 무리였는데 큰 바위를 만나서 잘 안 내려가는 듯한 느낌? 그런데도 여기서는 살아나가라고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